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입 금액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입 금액을 최대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산출할 때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자, 이거요 이번에 좀 추가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은 작년에 추가됐는데 그게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것은 바로 출시하기에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혹시라도 이제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근데 이제 한 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럼 보험료. 보험료는 항상 뭘 떠올립니다. 가, 요, 손, 방 이렇게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보통 가입금액, 그 다음에 지역별 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 그래서 가, 요, 손, 방. 자, 그런데 이제 과수사종, 즉 적과전이잖아요. 적과전은 뭐가 있더라? 부보장전 특약. 그러니까 이 특약을 맨 뒤로 빼버리면 좋아요. 왜냐하면 특약이 있는 게 몇 개 없어. 우리가 이제 적과전하고 벼만 있으니까 그냥 대부분 공통이 뭐다? 가, 요, 손, 방. 그래가지고 맨 끝 부분에다 특 해가지고 이 특약에 따른 할인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가, 요, 손, 방. 가, 요, 손, 방. 이렇게. 그 다음. 자, 나무입니다. 나무는 이제 과수 종합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적과전이랄지 그 외 나머지 과수들 나무 보장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가입금액, 요율, 손해율에 따른 할인. 그래서 나무는 가, 요, 손까지밖에 없어요. 나무는 방제시설 없습니다. 자, 나무는 방제시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부터 조금 여기 조심해야 돼요. 과수. 자,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입니다. 대부분 다 수확감소 보장이죠. 그 나머지 이것만 하면 되고 2번, 3번, 4번. 자, 비가림 과수는 뭐예요? 포도, 대추, 참다리가 비가림. 그리고 수확전 종합위험 이건 뭐예요? 복분자, 무화과. 그리고 과실손해 오디, 온주밀감, 두릅, 블루베리.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수확감소. 자, 다 수확감소입니다. 그럼 이제 수확감소 같은 경우, 자, 가, 요, 그 다음에 손, 방. 가, 요, 손방인데, 수확감소 보장에서, 자, 부보장 특약 할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부보장 특약은 어디만? 호두하고 망감류만. 이거 외워야 돼요. 호두, 망감류. 그럼 이때 부보장이 뭐냐? 호두 같으면 조수의 부보장 있죠? 그래서 호두는 조수의 부보장. 그 다음에 망감류는 동상의. 그러니까 수확기후 동상의 부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데 나 보장 안 받을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 특약에 따른 할인이 주계약. 자, 지금 이거 주계약. 그러니까 주계약은 보통약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약관. 이게 주계약이고.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도 이게 들어와요. 수확량. 그러면 우리가 나무 손해보장 있잖아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는 이거 적용하냐? 안 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주계약하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만. 자, 주계약하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만. 나무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얼마냐? 이거 이제 조건 줘요. 예전에는 호두 같으면 0.15% 있는데 그거 없어요. 그리고 감귤은 얼마냐? 이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 뭐 부반영 특별 할인이 뭐 10%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대신 이제 공식만 알아두자. 자, 수확감소에는 호두와 망감류만 있다. 그 다음 비가림 과수입니다. 자, 여기도 가, 요, 손, 방입니다. 가, 요, 손, 방. 그런데 여기만 신규 과수원 할인이 있어요. 여기는. 자, 신규 과수원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만? 포도만. 자, 포도만 있습니다. 자, 포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는요, 주계약, 그리고 나무 손해,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는 나무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자, 여기에 나무는 없는데 여기는 나무에도 적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전. 자, 수학전은 가, 요, 그 다음에 손, 여기 방이 없네요. 자, 방제시설 할인이 없죠, 지금. 그럼 우리 방제시설 할인 없는 거. 자, 우리 나무 보장이 없는 게 있고, 지금 방제시설 할인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나무 보장이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밤, 대, 호, 오, 분, 자. 그러니까 밤, 대추, 호두, 오디 복분자, 오미자. 그런데 방제 시설이 없는 것은 대추 대신에 무화과예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밤무호, 오분자 똑같아요. 이것만 달라, 이것만. 대추는 비가림 시설 때문에 그래요. 대추는 비가림 시설이 방제 시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방제 시설이 있고 대신 무화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복분자하고 무화과. 복분자, 무화과는 이렇게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방제 시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방제 시설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가, 요, 손, 방. 이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똑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특별한 게 나오지 평범한 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함수와 비가림에서 특히 호두, 그 다음에 망감류, 포도 이런 거 조금 신경 쓰면 돼요. 자, 논작물입니다. 자, 논작물도 자, 가, 요, 손인데 논작물은 방제 시설이 없잖아요. 논작물은 방제 시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 요, 손인데 벼에만 있어요. 벼에만 친환경 재배 할증 그리고 직파 재배 할증 둘 다 할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작물 중에 벼만 그래요. 그러면 벼만 그러니까 밀, 보리, 귀리는 이거 없죠. 그러니까 밀, 보리, 귀리는 가, 요, 손만 하면 돼요. 밀, 보리, 귀리는 가, 요, 손. 가, 요, 손. 그리고 벼만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병해충 특약은요 똑같아요. 병해충 특약 가, 요, 손이고 이거 똑같이. 대신 이제 특약이니까 특약 가입금액, 특약 요율 적용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 낼 때 특약 가입은 주기하고 금액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특약 요율만 따로 주죠. 특약 요율만 따로 줍니다. 간단하죠, 그래. 자,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자, 이번에 추가된 거 있어요. 자, 이번에. 자, 해가림 시설은요. 자, 뭐든지 우리 시설 있잖아요. 시설은요. 우리가 가요 손방에서 그냥 가요까지. 손방은 없어요. 보통 시설은 가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가입 금액하고 뭐다? 요율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설은 다 가요. 그런데 인삼 6년근 해가림 시설은 할인이 적용돼요. 그 할인 여기는 10%라고 세팅이 돼 있어요. 아예. 그럼 원래는 6년근 가입할 수 없는데 예외로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전년도에 일형에 5년근으로 가입했을 때. 자, 그러니까 2024년 5월 1일에 이때 5년근까지는 가입해요. 인삼은 6년근 가입 안 되잖아요. 2년근에서 5년근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일형으로 가입했어요. 그럼 이제 해가 넘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2025년 4월 30일까지가 보험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이 한 해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몇 년근이 돼요? 6년근이 되죠. 그런데 2025년 뭐예요? 5월 1일부터 이제 6년근이니까 수확을 해야 돼. 그래서 그해 10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5, 6, 7, 8, 9, 10 해가지고 6개월간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때 6년근 예외로 가입할 수 있다. 근데 보장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뭐 한다? 10% 할인해 준다. 이 말이에요.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내기 좋아요. 자, 6년근인 경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이론세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률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그런데 이제 원예 시설은요. 이 요율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종별 요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종별. 그래서 이제 이거 요율 상대도 이거 있잖아요. 이걸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가 튼튼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할인되거나 할증되거나. 그런데 해가림 시설도 요율 상대도가 있어요. 있는데 이 공식에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요 말아요 하는데 원래는 해야 맞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런데 산출 시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냥 이 요율에 이거 포함시켜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이걸 따로 적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 얘기 없이 막 그런 식으로 풀었다가는 이건 이의제기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문제를 준다면 이거 적용하라 이렇게 조건을 준다든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의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도입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문제를 낼 수 있냐?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이의제기감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자 이거예요. 알고는. 자, 그러면 이제 원예 시설하고 해가림 이제 원예 시설을 좀 위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원예 시설 4종. 4종이 1이니까 이게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예 시설 4글자니까 4종이 기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허용 풍속이 100% 미만이고요. 허용 절설심은 7.9 이상, 풍속은 10.5 이상 퍼세컨. 이거 외우세요. 이것도 조금 말이 험한데 우리 어떻게 외우자 모르겠어요. 이거 친구 씹어 그렇게 한다.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친구 씹어 이런다는데 친구 말을 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누가 가르쳐줘야 돼. 우리 수험생 자기 이렇게 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니까 딱 안 잊어먹어. 그래서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만이니까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10% 할증이에요. 그 다음 100% 미만인데 100% 이상에서 120% 세잖아요. 세니까 10%. 그리고 여기는 120% 이상이니까 더 튼튼해. 그래서 0.8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철골 이런 것은 아주 튼튼하니까 이제 0.7. 그러니까 10%씩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딱 해놓고 튼튼하냐 마냐 이걸 또 그러니까 그냥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이렇게 주면 고맙죠. 이렇게 주면 고마운데 또 혹시 이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찾자 이 말이에요. 해가림 시설은 한 단계 이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3종이 1이고 그 다음에 할증 할인해가지고 1종은 없어요. 해가림.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건 쉬워요. 이제 우리 이제 농업용 시설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문제 내기 좋은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이제 소술용으로 15점짜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못 나온 이유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면 또 보험료 구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데 공식만 대입하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다른 보험료 산출하고 조금 복잡하다 이거지 공식만 하면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입니다. 이거 같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작물, 버섯, 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은 묶어서 보험료 산출해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원래 우리가 시설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시설 보험료는 가입금액에다가 요율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설은. 그런데 이제 여기 농업용 시설물 가입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 요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종별 요율이 들어갑니다. 아까 인삼 해가림 시설에 이 말이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시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걸 더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대시설 가입금액에다 또 마찬가지 부대시설 요율 있잖아요. 이거 계산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단기 계약이라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 더 적용해 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은 생육 기간이 뭐 4개월, 뭐 이렇게 짧아요.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단기로 그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그때만 가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단기 요율을 여기다 적용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가입금액 요율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물론 종별 요율을 덧붙여 주고요. 근데 이 종별 요율은 농업용 시설물에만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만 이게 있지. 부대 시설은 그냥 요율만 있지. 여기다 또 종별 요율 없어요. 그럼 두 번 곱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별 하우스니까 여기 농업용 시설물 하우스에만 종별 요율이 있고 부대 시설은 없다. 근데 실수로 여기다도 막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율. 자, 그럼 단기율을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수재위험 특약은 위 보험료율 90%. 원래는 이제 하천 부지나 상습 침수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다 보통 하우스가 많잖아요. 물가, 논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뻔히 보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받아주겠죠. 그런데 나 그러면 그 수재위험 보장 안 받겠다. 대신 강풍 이런 게 비닐하우스는 약하잖아요. 뜯겨서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건 보장받겠다. 그래서 이제 풍재, 소위 풍재에 의한 피해, 이건 보장받겠다 해서 하면, 이건 이제 보험료는 10%가 지시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0.9,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90%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입했냐, 안 했냐 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위험 보장입니다. 화재 위험은 이제 우리 시설이나 버섯 작물이나 뭐 다 똑같아요. 시설 작물, 버섯 작물, 그리고 이거 다 똑같아요. 농업용 시설물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입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화재 위험 특약 요율입니다. 그리고 단기 요율, 여기도 똑같이 단기 요율 적용합니다. 단기 요율. 근데 이제 단기 요율 조금 이따 알 텐데, 여기 이제 가산이 없어요, 여기는. 자, 조금 이따.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대물 배상, 이건 이제 농업용 시설물에만 해당되는 건데, 자, 이것은 가입 금액이 그냥 따로 세팅되어 있어요. 자, 1205. 그래서 1200, 25,000원. 자, 여기는 아예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화재 특약 요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대물 인상계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 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옆집 하우스에 옮겨 붙었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얼마까지 보장받겠다. 자, 그래서 LOA, 이게 Limited of Liability 해가지고 책임 한도, 이 말에 책임 한도, 얼마까지 책임질 거냐. 자, 이것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조건 줘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단기 요율 적용합니다. 자, 시설은. 자, 그래서 화재 대물은 이거 가입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것을 가입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율, 대물, 단기. 그래서 가요 대단하다. 가요 대단. 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자,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있으면 여기 주계약에만 이게 있고요. 여기 화재에는 이게 없습니다. 예전은 막 뒤죽박죽 그랬는데 수재위험 특약 90% 적용하는 것은 화재와 화재 대물에는 없다는 거. 없습니다. 주계약에만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90%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자, 이제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 작물, 버섯 작물 주계약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요. 자, 그런데 여기도 지역별 요율, 종별 요율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작물도 하우스 내에서 키우니까 하우스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작물도 종별 요율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이렇게 돼요. 여기는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지금 방지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우스 자체가 뭐예요? 그 안에서 키우니까 이게 뭐 방지 시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작물은 가요. 다 곱하라 이거. 여기 똑같이 아까처럼. 자,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으면 90%. 그러니까 수재위험은 주계약에만 있습니다. 주계약에만 있어요. 그리고 방금 봤잖아요. 화재 대물은 하우스에만 해당되는 거고 화재는 시설 작물도 똑같이 화재가 있어요.
하우스도 화재 있고 시설 이것도 똑같이. 그럼 이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재는 화재 특약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화재는 여기 보세요. 화재 특약 요일만 하지 여기는 뭐 종별 요일 이런 거 없어요 지금. 화재는 화재 특약 요일만 하면 돼요. 화재 특약. 그 다음 표고 이거 이번에 바뀌었어요. 자, 표고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잘못돼 있어요. 표고버섯 확장이온보장 특약이잖아요. 자, 그래서 표고버섯 우리 원래 시설 작물은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자연재해 조수율이란 피해 보상한다 해가지고 4가지 있었잖아요. 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거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공통이고 나머지는 시설 작물만 있는데 표고버섯은 추가로 그것도 보장해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추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야죠. 자, 그럼 이 특약인데 이게 예전에 여기가 화재 특약 요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됐는데 이번에 바꿨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별 종별 자 이렇게 똑같이 아까 주계약처럼 지역별 종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보세요. 특약이잖아요. 보통 특약이면 여기다 우리가 뭘 곱해요? 다 특약요일 곱하잖아요. 그런데 특약요일이 아니라 주계약에서 적용했던 지역별 요일, 종별 요일 곱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특약요일이 아니라 대신 이제 단기는 똑같죠. 여기 할증이 적용돼 여기가. 그러니까 특약이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계약 요일에다가 단지 할증 여기다 적용해 주는 할증 적용해. 그럼 이제 할증 적용 개수가 얼마냐 하면 이거 이제 할증 적용 개수가 뭐 0점 몇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얼마 할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조건 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요일입니다. 단기 요일. 그럼 아까 단기 요일인데, 자,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자, 이렇게 1년 미만 단기 계약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일단 2번 놔두고, 자, 2번 놔두고 이제 이거. 자, 1년 미만 단기 계약은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데, 자, 우리 문제에 보시면, 거기 단기요일 세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거기 표 있어요. 단기요일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거기 문제 이렇게 줘요. 문제에다가 10페이지. 10페이지 거기 6번 문제 있잖아요. 6번 문제 그 단기요일표. 그래서 몇 개월까지 몇 퍼센트 이렇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6개월까지는 이제 그 숫자에다 10% 더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7개월부터는 5%씩 늘어가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자 4월 30일까지 자 4개월이다. 그럼 1개월, 2, 3, 4월 이러잖아요. 그럼 4개월이니까 얼마라고요? 50%라고 돼 있죠? 4개월이니까 50%예요. 기본.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자 4, 5, 10. 자 4월, 5월, 10월은 제외하고 월 얼마다 각 월마다 얼마씩 10%포인트씩. 이거 이제 맞게 있으니까 이제 문제 나와요. 그러면 4월은 빼고 하나, 둘, 셋 각각 10%니까 얼마? 30% 플러스 하니까 얼마라고요? 80%가 되죠. 그러니까 단기 보험 계약은요 1년 가입해서 산출된 보험금의 80%를 내야 돼. 고작 4개월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내야 될 보험료의 얼마? 80%. 그러니까 단기로 계약하면 보험료가 비싸다 이 말이에요. 비싸다. 일종의 그거예요. 자, 그런데 화재위험 이 특약은 이건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 가산. 이걸 가산하지 않고 그냥 얼마만 한다? 이것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론서에 화재위험 보장 특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그럼 화재 대물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화재 대물배상도 단기 이거 적용하라고 했는데 그럼 화재 대물배상은 이거 가산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예요. 여기 없으니까 가산해야 된다. 그 견해가 있고 저는 이제 화재 위험 보장은 화재 대물배상도 똑같은 화재 아니에요. 똑같은 화재 위험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 그것도 화재 위험 보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재 위험 특약에 가입해야 화재 대물배상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화재 위험 봐서 가산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나오면 좀 논란이 되는데, 이제 조건을 준다든가 하고, 만약 조건을 안 줬다 그러면, 자, 가산해서 하든가, 가산 안 해서 하든가, 복수정답.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이 계산.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일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산했더니 만약 가산이 많이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로 6개월 했습니다. 6개월이면 얼마예요? 일단 70%죠? 그런데 가산하다 보니까 막 50%가 더 돼. 그럼 뭐예요? 120이잖아요. 100% 넘잖아요. 그럼 이때는 100% 넘는 거 빼고 얼마만 적용한다고요? 30%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1년이 100%니까 단기인데 1년보다 더 많이 내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1년 가입한다고 하겠지 그냥. 자, 그래서 100%는 넘지 마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거예요. 이거. 보험기간 연장을 할 때는 원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그 연장기간에 대해 단기율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연장기간에 대해 단기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개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입을 했어요. 그럼 4개월이니까 50%에다 플러스 30% 가산해가지고 얼마예요? 자, 8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5월, 6월, 7월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거야. 그럼 이게 총 몇 개월에 7개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장기간에 대한 이걸 따로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럼 연장기간 몇 개월이요? 3개월이니까 기본 40%에다 플러스 5월달 빼니까 20% 플러스 하면 얼마요? 60%잖아요. 그럼 이제 이 60% 이렇게 계산할 거냐? 이게 자, 하나의 견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건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100% 넘지 마라. 여기에 이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니까 플러스 60이면 어떻게 돼요? 100% 넘니까? 여기는 20%만 해라 이거야.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거나? 이거는 연장한 거잖아요. 따로 취급한 거 따로. 이건 별도로 한다고 그랬죠. 원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별도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하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논란이 되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아요. 무시해도 좋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시험에 확실하게 논란이 여지없이 나올 만한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에만 충실하면 돼요. 일단 괜히 이런 걸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나온.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료 다시 정리합니다. 보험료는 가, 요, 손, 방. 그 다음에 이제 특인데 이 특은 적과전하고 그 다음에 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가 부보장 특약, 신규 특약 해가지고 4개 있잖아요. 4개. 그것만 여러분 조금 신경 쓰고. 일단 가장 기본이고요. 그럼 가입 금액은 앞에서 있고 요일 조건 줍니다. 그럼 소원이율, 그 다음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소원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이것도 조건을 주는데 만일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가입 이력을 조건 주고 그 다음에 소원이율 찾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 이것도 조건을 주고 찾으라 하는데 아니면 그냥 다 몇 퍼센트 이렇게 지금까지는 줬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방제시설이 조건을 주고 이걸 충족했을 때 이걸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풀어봤죠. 지난번에 어제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방제시설 할인이 없는 거 과수는 우리가 밤무호 오분자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신규 두릅 블루베리도 없어요. 방제 신규. 그 다음에 논작물 벼밀 보리귤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은 차, 팥,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 중에는 고랭지 감자만. 감자는 고랭지. 그러니까 봄감자, 가을 감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고추, 브로콜리는 방제 시설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방제시설 판정 기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나왔죠. 이제 방 상태는 높이가 6m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알아두고. 서리방지용 미세 살수는 10R당 얼마라고요? 500에서 800m.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빠한테 물 뿌리며 장난친다 그랬죠? 오빠한테 물 뿌리며 장난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방풍림은 6m 이상인데 5m 이하 간격으로 둘레 전체 식재대가 인정하고요. 방풍망은 그물코가 6에서 10mm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하거나 일부만 하거나, 이때 이제 일부를 하더라도 한 면 이상, 그리고 2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방충은 벌레니까 6mm보다 작아야 되고, 방조 새는 10mm, 초과입니다. 이거 이하고 초과. 그리고 비가림 바람막이. 비가림은 비는 위에서 내리니까 윗면 전체, 바람은 옆에서 부니까 측면 전체. 이렇게 해야 조건을 충족한 거다. 그렇게 해서 방제시설이 2개 이상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그 할인율을 합산하되 최대 얼마? 30%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다 갖췄어. 자, 그러면 이거 20%, 뭐 5%, 10%, 15% 이거 다 갖췄다고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토탈 얼마? 30%까지. 자, 그리고 방조망, 방충망은 위와 측면 전체를 덮어라. 왜냐? 새나 벌레는 아무데로 들어오니까 전체를 덮어라. 그리고 이거 온주 밀감 중에 방상펜하고 서리방조용 미세살수는요, 동상의 특이한 보험료 산출에만 적용해요. 여기에만. 저는 이제 맞게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동상의 특이한 보험료 구할 때만, 이건 다른 방제시설은 적용 안 합니다. 이것만 적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가 부담하는 게 순보험료는 제2보험 사업자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통 대부분의 품목은 50%인데, 자, 적과전하고 벼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이제 보장 수준이니까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여기 10%, 15, 20%, 자, 30%, 자, 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338566이고 3538556 이렇게 달라요. 이거 구분. 그리고 이제 부가 보험료는요, 정부가 100% 다 지원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축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이런 구분 없어요. 그냥 납입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축은. 그러니까 이게 영업보험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보험료니까 이것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부가보험료까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축은 무조건 다 얼마다? 50%. 그런데 한도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더 많이 지원 안 해줘요. 한도. 자,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그나마 낼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이당 가입금액 4천만 원까지는 50% 지원하되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70%까지 이제 50%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산 경주만은 지원 안 해요. 이거 워낙 비싸니까. 자, 이거 이제 문제 풀어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보험료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정부 보조, 자,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는 순보험료에 이렇게 일정 비율 그리고 플러스 부가보험료 이제 이렇게, 이건 100%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부담보험료.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라. 그러면 계약자는요, 우리는 순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순보험료에서 정부 지원받죠. 그러면 이제 또 지자체 지원도 있어요. 그럼 지자체 지원 빼. 자, 그렇게 해서 순보험료에다 이걸 적용한 게 계약자 부담.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험료 환급.
자, 보험료 환급인데 일반 품목하고 원예시설하고 달라요. 자, 일반 품목 다 공통해요. 적과점부터 시작해서 과수, 논작물, 밭작물 다 같아요. 그런데 여기 원예시설 작물은 좀 달라요. 자, 작년 15점짜리가 이거 나왔습니다. 15점짜리가 이거 쓰라. 이거 쓰라 15점.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걸 우리가 못 쓰면 또 그런데 어쨌든 이게 15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이 없는 사유냐, 책임 있는 사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책임 없이 무효다. 자, 그러면 전에 이건 똑같아요. 이건 계약자 잘못 없으니까 둘 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책임이 없지만 효력이 상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어. 이제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파산했다. 그럼 보험회사가 파산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험 기간 중에 자, 이렇게 이제 파산하게 되면 효력 상실하거나 뭐 해지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뭐예요? 보장을 받았잖아요. 보장을 받았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건 미경과 기간이라 미경과 기관에 대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환급받는데 자, 일반 품목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 미경과 비율을 거면 그러니까 이게 몇 월 달에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되냐 그럼 그 월에 따른 미경과 이건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 보고 우리가 곱해주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자, 그런데 원예시설은요 이게 달라.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는요 1단위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기간을 만일 보험료를 우리가 100만 원을 냈다고 해요. 그럼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하냐 365일로 나눠. 그럼 하루에 얼마인지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서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265일. 그럼 여기다가 이게 하루치니까 여기다가 265일 남아있는 기간 일할 그렇게 해서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는 거 간단하죠?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얼마냐? 이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럼 이 100만 원을 이제 뭐예요? 365일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365일에서 100일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지났어. 그럼 이게 남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100만 원을 365일로 쪼개가지고 그 남은 기간 이거 한 줄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죠. 그 다음 계약자 이번엔 책임 있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해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우리 1차에서 배우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똑같아요.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보장을 받았으니까 빼고 이게 돌려준다. 똑같습니다. 이거 방식은 자, 미경과 비율.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했냐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험료 더 내야 돼. 경과기간에 대해 단기 요일로 계산해서 그 보험료를 빼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1년 가입했잖아요. 1년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는데 한 4개월 지나서 계약을 파기한 거야. 그러면 4개월치 단기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거요. 그럼 아까 우리 얼마 나왔어요? 80% 나왔죠 아까. 그러니까 100%에서 80% 빼고 얼마만 돌려준다? 20% 돌려준다. 그런 셈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단기요일로 계산한 걸 뺀 나머지. 그럼 이제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이제 이거. 자, 그런데 책임있는 사유인데 고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이 깨졌다. 그럼 이건 둘 다 똑같이 안 돌려줍니다. 고의 중과실은 보험자 면책 사유죠. 자, 이게 서술용으로 15점짜리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온다면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이제 올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거 이제 잘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이건 적과전에만 있는 겁니다. 적과전에만 있는 거니까 꼭 알아요. 이건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됐어. 그러면 이제 차액 보험료 돌려주는 거. 자, 이건 이제 방금 위에 하고 달라요. 방금은 이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효력 상실되거나 뭐 해지되거나 이랬을 때고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어서 차액 보험료네. 차액 보험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적과 종료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적어.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입 금액을 줄이죠. 가입 금액을 감액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차액보험은요. 자,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감액 미경. 여기는 그냥 미경과 비율이 아니라 감액 미경과 비율. 그리고 이제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이거 빼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아까 위에는 그냥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 미경계급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감액분. 그러면 감액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먼저 감액분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고 두 번째 감액분 순보험료를 구해요. 순보험료가 나와야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자, 이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렇게 순서대로 산출하면 돼요. 이거. 뭐 조건 주면 바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감액 미경과 비율입니다. 아까 위에는 미경과 비율 있죠? 자, 미경과 비율은 표를 줍니다. 이거 다 우리가 못 외워요.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여기는 이 표 있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자, 그래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 안 했다. 이제 가입 안 했으니까 이것은 종합비용 가입했다는 얘기가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약 가입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장 수준이 50이냐 70이냐에 따라서 자, 종합연 7084 6379. 그래서 사과배 단값들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8390 7888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0년생 84명의 63빌딩에 친구 만나러 갔다 그랬고 7888한 애들이 패싸움 하는 걸 구경한다 이렇게. 뭐. 아니면 몇 개 안 되니까 하다 보면 외워져요 이런 거는. 꼭 이렇게 안 해도. 자, 이렇게 차액보험료는 착과서 조설에 속한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주고요. 자, 이렇게 적과 착과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보험료 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착과서 조사를 해봤더니 개수가 더 많아. 아, 그러면 적과 착과서를 잘못했다는 얘기야. 너무 적게 이게 산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착과서 조사한 게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지급한 차액보험료 다시 정산한다. 그러니까 많이 돌려줬으니까 다시 뺏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물어봅니다. 이거는 15점짜리예요. 15점. 자, 9회 때 나왔잖아요. 9회 때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